이번 사연은 장인에게 욕을 하며 이혼하겠다고 한 사위의 사연인데요. 사돈 땅을 담보로 사업을 하겠다는 새끼,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막무가내인 장인어른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와이프랑 잘 살아보려 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네요. 웬만한 거에는 화도 잘 안 내는 사람인 제가 이렇게까지 날뛰는 정도면 장인어른도 선을 세게 넘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 다들 천생연분이라 할 정도로 잘 맞는 커플입니다. 소개팅에서 만나서 5년 정도 교제를 하고 3년 전쯤 결혼을 했는데요. 와이프가 워낙 배려심 넘치는 성격에다가 외모도 좋은 편이라서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장기 연애가 가능했던 이유는 성격이 잘 맞는 것도 있지만 가치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돈이 생기면 모으고 남의 돈 쓰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 가치관과 와이프의 가치관이 비슷해서 크게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요인이었죠. 와이프는 어릴 적에 대기업 간부까지 하시던 아버지 밑에서 돈 걱정 없이 살다가 보증 문제로 한꺼번에 가난해져 버린 가정 형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짠순이라고 할 정도로 아끼면서 사는 와이프가 제 눈에는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아내를 좋게 보셨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달랐습니다.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갈 때부터 제 직장을 들으시고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까내리셨어요. 물론 장인어른처럼 대기업에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큰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제가 대학도 나오지 않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했다 보니까 그래도 연차가 꽤 쌓여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대학도 안 나온 예비사위하고는 결혼하면 급이 안 맞는다나 어쩐다나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또래 친구들 아직도 취업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고 제 연봉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랍니다. 저는 제가 한 선택에 후회가 없는데 장인어른은 옛날 분이라 그런 걸 알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욕을 먹고 넘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냥 와이프랑 결혼하지 말고 헤어질까 고민도 했지만 와이프는 항상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고 저에게 사과를 꼬박꼬박 해왔어요. 그러고는 앞으로 아버지가 함부로 말하는 일 없도록 만들겠다. 아버지가 뭘 몰라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인어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랑 사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 때도 아주 난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처가는 장인어른도 일을 안 하고 계시고 장모님도 주변 친구분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장인어른이 60대인데 왜 직장도 안 다니고 있냐 하시겠지만 성격상 남의 밑에서 일을 못 하십니다. 대기업 간부였다는 것이 인생의 훈장이다 보니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때려치우고 싸워버리다 보니까 월급을 줄 사람이 없죠. 생활비 정도만 장모님이 벌어서 쓰시고 나머지 비용은 와이프가 도와주던 상황이라 저희 신혼집이나 결혼식 비용에 돈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식 자체는 저랑 와이프가 모아둔 돈으로 진행을 하고 신혼집은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구축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된 아파트여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으로 구조를 바꾸고 사는 곳이라 내부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와이프는 저희 집에서 결혼을 많이 도와줬다 보니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시집 정말 잘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와이프의 예쁜 마음씨를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너희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다고 괜히 마음의 짐 가지고 있지 말고 잘 살라며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을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휴가철이 끼어서 펜션을 빌려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즐겁게 있었죠. 저희 아버지도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장인어른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이들 이왕 결혼시킨 김에 서로 부모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고 잘해주자고 하셨고 장인어른도 그러겠다고 하시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 성격이 한번 무장해제가 되면 속을 다 보여주시고 퍼줄 것도 다 퍼주는 인정 넘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살아오셨던 인생사를 쭉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으면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라 땅을 좀 가지고 계시고 나이가 드시고는 공장 정리하고 땅을 굴리면서 사업을 좀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장인어른이 유심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장인어른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아까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땅 이야기 뭐냐고, 그게 다 아버지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다가 오늘 좋은 분위기를 깨기 뭐해서 경기도에 2,000평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표정이 엄청 환해지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가는데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장인어른이 작게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해서 돈을 좀 빌려줄 수 없겠냐고, 땅 담보로 대출 받으면 나올 것 같은데 부탁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돈도 작은 것도 아니고 2억 정도를 부르니까 당황스러웠겠죠. 아버지는 일단 사돈이 하는 말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밤에 식사나 하자면서 찾아올 기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따로 만나지 마시고 제가 모시고 식사하면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하고는 장인어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면서 모르는 척을 하시길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셨던데 사업을 하실 거면 아직 몸이 건강하시니까 돈을 좀 모으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 그 이후에 빌리시면 어떠냐고요? 솔직히 본인 자본도 하나도 없는데 저희 돈을 가져다가 잘할지 말아먹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1, 2년은 일을 하시면서 돈을 몇 천이라도 좀 모아보시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절대 버릇없게 하지 않고 진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더니 너네 아버지는 어른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을 너에게 다 이야기했냐고 하면서 저에게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 같은 것을 사위로 들여가지고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우리 딸을 줬는지 모르겠다면서 너 같은 인정머리 없는 놈을 한 가족으로 품고 살려고 했던 시간이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딸이 벌어다 주던 돈으로 같이 생활하는 거 그거 조금 양보해서 자기한테 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면서 예의도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열을 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막말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너무 당연하게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일단 오늘 저녁 드시는 거 그냥 저희 부부랑 드시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 따로 만났습니다. 와이프는 또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장인어른을 만나자마자 무슨 바람이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며 물었죠. 그러자 장인어른은 저를 딱 째려보면서 네가 말을 했냐면서 쏘아붙였고, 와이프는 부부끼리 그런 말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며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괜히 시댁에까지 연락을 해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냐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한테 말을 하냐면서 다른 집은 결혼하면 장인한테 다 차 한 대씩은 뽑아주고 온다던데 이 집은 그런 것도 없다고 입이 툭 튀어나와서 투정을 부리길래 지금 초장에 안 잡아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 싶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도 돈이 많은 편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자꾸 저희 부모님 재산으로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 곤란하다. 원래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것 아니고 특히나 사돈간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황이 어려우신 건 알겠지만 어쨌든 제가 제안드린 대로 일을 조금이라도 하시면서 자본을 마련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낫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장인어른은 화가 났는지 밥이고 뭐고 그냥 니들끼리 먹으라며 박차고 나갔습니다. 와이프가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지만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번 미안하다는 식으로 스탠스를 취하면 계속 그 심리를 이용할 것이 뻔해 보였거든요. 그날은 장인어른이 화가 나긴 했지만 저한테 말이 안 통할 걸 알았는지 1, 2개월 연락 안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이프도 마음이 아프긴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뒤로는 장인어른과 마주쳐도 크게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죠. 이번엔 장모님 쪽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장모님이 친구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아줌마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단계를 하는 아줌마도 섞여 있었나 보더라고요. 주말에 한 번씩 저녁 먹으러 처가에 들리면 장모님 피부가 번떡번떡한 것이 꼭 뭘 바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어서 밥만 먹고 있었는데 장모님은 저를 보며 자기 피부가 꼭 30대로 돌아간 것 같지 않냐면서 마치 보라는 듯 말을 걸더라고요.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피부 좋아지셨다고 인사치레를 했는데 장모님은 그것이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몇 주 지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전화를 해서는 갈비를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웬일인가 한 번도 밥 사준 적이 없던 양반들이 이제 우리랑 잘 지내보려고 저러나 싶어서 긴가민가 하면서 나가봤어요. 무슨 설명회 비슷한 걸 다녀왔다면서 둘 다 쫙 빼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건강식품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도 필요 없고 그냥 지인들 통해서 몇 개 사주기만 하면 어떠냐고 묻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밥을 먹자고 하길래 무슨 말을 하려나 했더니 결국 또 그쪽으로 빠지나 싶어서 일단 드러나 보자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자기 주변에서도 말년에 돈도 없고 노후 준비도 빈약하게 된 사람들이 이쪽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면서 회사 주식도 주고 지점 사장 자리도 준다고 초반에만 좀 판매수가 나와야 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딱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그거 방송에 나오는 다단계 수법이랑 똑같은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거랑은 엄연히 다른 거라고, 여기는 사업체 등록도 정확하게 되어 있고 다들 어느 정도 자본금 가지고 하는 거라 믿을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장인 장모님은 자본금도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니 우물쭈물 거리길래 설마 대출 같은 거 받아서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장인이 그러니까 니네가 자식 노릇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있냐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담보도 없는데 대출이 어떻게 나왔나 싶어서 설마 사채를 쓴 거냐 쓱 던져봤습니다. 장인어른은 무슨 소리냐면서 우리를 아무리 띄엄띄엄 봤다고 해도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열불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와이프가 줄 돈이 없을 텐데 왜 저러지 싶어서 왜 눈을 못 보냐고, 설마 이미 드린 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와이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쎄한 느낌의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진짜 화내지 않을 테니까 이야기 지금이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글쎄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부부가 같이 사는 거니까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해서 같이 해뒀는데 글쎄 장인어른 성화에 못 이겨서 그걸 걸어뒀던 거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네가 지금 나랑 살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면서 말해보라고 소리를 질러버렸고 장인어른은 거기에 화가 났는지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호로새끼라는 욕을 하면서 어른 앞에서 어디 와이프한테 윽박을 지르냐 하더니 그깟 돈은 얼마든지 벌어서 줄 거라고, 그러니까 너같이 능력도 없는 새끼는 그냥 꺼지라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따귀 맞은 뺨이 얼어라고 귀도 먹먹한데 눈을 부라리고 있는 장인어른과 옆에서 쌍욕을 하고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이 집 구석은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남의 집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도 안색 하나 안 바뀌냐, 내 돈 가지고 사업 시작하는 거면 미안하다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장인어른은 왜 그 돈이 네 돈이냐, 우리 딸하고 사는 거면 네 돈도 내 돈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울고 있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네 딸하고 결혼할 때 당신네들이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나 무시해오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대접받으려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딸하고 이제 안 살 거니까 내 돈 당장 원상복구해놓고 셋이 길거리에 나앉든 굶어 죽든 알아서 하라고 오늘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라고 해버렸죠. 와이프는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싹싹 빌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제발 이혼은 안 된다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고, 장인어른은 왜 이딴 자식한테 빌고 지랄이냐면서 다른 사람 만나서 더 잘 살면 된다고 하며 와이프를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장인어른을 발로 차면서 아빠가 내 인생 다 조져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고, 며칠만 있으면 돈 나오니까 그걸로 메꾸면 된다고 해놓고 지금 돈 내놓은 게 있냐며 아빠가 다 되돌려 놓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저는 이 집안 식구들 다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똥물에서 나와줄 테니 집안 사정은 알아서 하시고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피해 보상금까지 두둑하게 챙겨놓고 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와이프 짐은 싹 처가로 보낸 상황이고 현관문 비번도 바꿔놓고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파렴치한 장인 장모 밑에서 살기에는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집안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뒤로 장모가 한다는 화장품 사업도 경찰에 신고했고 장인과는 소송 중인데요. 변호사 말로는 100% 제가 이긴다고 하네요. 그냥 돈 받고 조용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장인 성격에 돈 없이 어디 잘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라죠. 제 사연 들으시면서 혹시 저에게 조언해 주시고 싶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없이 사는 자기에게 좀 나눠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거지근성이라고 부르죠. 그거 불치병입니다. 아내도 지금은 울며불며 매달리지만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